자, 2단원 기권과 날씨, 기권의 특징이라는 이제 소단원이 되겠습니다. 수업할 내용은 지금 단원 기권과 날씨 파트고요. 기권과 날씨 파트다. 그래서 소단원의 이름은 기권의 특성이 되겠죠. 기권의 특성, 특징이 되네. 자, 특징. 이 파트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죠. 특정 비커가 존재한다. 근데 이 비커에 굉장히 많이 드는 예시예요. 자, 물을 넣는데 한쪽은 무슨 물을 넣고, 그렇지, 차가운 물을 넣고, 그리고 또 한쪽은 무슨 물을 넣었어? 이렇게 따뜻한 물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칸막이 자체를 없애버리면 차가운 물은 아래로 가고 따뜻한 물은 어떻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다시 차가운 물 아래로 가고 따뜻한 물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즉 무엇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어떤 물질 자체가 온도가 뭐해지면 많아지면, 그러니까 뜨거워지면 결국 단위 부피당 혹은 어떤 특정 공간 내에서 알갱이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뭐해? 적겠죠. 반면에 온도가 뭐하는 애들? 낮은 애들은 입자들끼리 막 이렇게 많이 붙어 있단 말이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렇죠. 밀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밀도는 부피분의 뭘 이야기해? 질량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두 가지를 비교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지? 그렇지. 요 동네의 부피가 현재 일정한 상태에서 자, 이 친구, 차가운 친구가 바로 뭐가? 입자 개수가 많았기 때문에 질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 말은 밀도 자체가 밀도 자체가 뭐해? 증가한다. 즉 두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 친구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 들어가는 거고 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런 현상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뭐라고? 대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단원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프 몇 개를 그릴 수 있는데, 두 개를 그릴 수 있는데 X축은 누가 되고? 온도가 되는 거예요. X축 온도. 그리고 Y축은 누구? 그렇지. 높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몇 개가 나온다면, 두 개가 나온다면, 자, 첫 번째 그래프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까?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윗동네의 누가? 그렇지. 윗동네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즉, 얘는 따뜻한 공기가 되는 거고, 반면에 이 친구는 그렇지. 아래 동네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뭐해? 그렇지. 낮겠다라는 거지. 그치? 그 반면에 저 아래쪽의 경우에는 그치. 자, 여기가 바로 누가? 온도가 상대적으로 뭐해? 높잖아. 온도가 높네. 그리고 이 동네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뭐해? 그치. 낮겠다. 다시 갑니다. 즉,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되고? 차가운 친구가 되는 거고, 차가운 애. 그리고 얘가 바로 뭐가 된다? 그렇지. 따뜻한 애가 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상황상 윗동네에 따뜻한 공기 있고 아랫동네에 차가운 공기 있다는 거잖아. 결국 이 둘의 공기의 움직임이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반면에 얘는 차가운 공기야. 무거우니까 아래로 내려갈 거고 얘는 따뜻한 건데 아래에 있으니까 위로 뭐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즉 어떤 그래프? 높이, 그치? 온도, 즉 온도가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그래프가? 요런 그래프는 무슨 상태다? 안정된 상태다. 즉 공기의 흐름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가 이 단원의 커다란 맥락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뭐 좀 이따가 그리겠지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꺾여 막 이렇게 혹은 막 이렇게 막 꺾이죠. 그치?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에서 이 그래프를 해석하려고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런 그래프 두 개가 있다. 그럼 얘부터 먼저 찾는 거야.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애가 바로 뭐가 된다? 안정된 상태겠죠. 그럼 그래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얘가 안정된 상태, 얘가 안정된 상태, 얘가 안정된 상태, 얘가 안정된 상태네. 끝? 이해되셨죠? 즉 이 친구가 바로 무슨 상태다? 그렇죠. 안정된 상태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실제 이제 교과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 자, 보세요. 보통의 대기는 지구의 보통의 대기는 대략 지면 기준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지면인 거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 읽어보세요. 그치? 1000km가 되는 거야. 됐어요? 자, 보세요. 다시 지구가 있고 이 지구 주위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공기가 존재한다고. 그치? 그래서 지면부터 여기까지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 기권이라고 하는 거고 땅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직권이라고 하는 거고 물 있으면 뭐가 돼? 수권 되는 거고 바깥쪽을
그렇죠. 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총, 자, 물 있어? 그냥 수권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사람 하나 있으면 이제 뭐 돼? 생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됐나? 그래서 총, 각 권 몇 개로 나눈다? 한 5개로 나누는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바로 얘, 누구? 기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친구 그렇지, 기준이야. 0m라 가정해. 그럼 얘 몇이야? 그렇지, 1000km가 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결국 X축은 누구냐? X축은 바로 온도가 된다. 혹은 기온, 온도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럼 Y축은 1000km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높이가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선생님이 그냥 기억하라고 만든 거죠. 함께 가요 이마트를 기억하세요. 함께 가요 이마트. 다시. 함께 가요 이마트. 됐죠?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그럼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유의미한 건, 즉, 이 지점, 요 지점, 그리고 요 지점을 기점으로 기온이 뭐해? 바뀌고 있죠. 고로 이 친구를 커다랗게 몇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지. 4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해되셨나? 그래서 첫 번째, 하단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지. 책에 나와 있죠? 네, 대류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대류권. 그리고 이 위쪽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지. 성층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하단을 뭐라고? 대류권. 위에가 성층권.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그렇지. 중간권이 존재하는 거고, 마지막 맨 끝에 누구? 열권이 존재한다. 이해했습니까? 해서 외우는 방식은 간단해요. 1, 5, 8, 땡 기억하시면 돼요. 10kg, 50kg, 80kg, 1000kg라고 기억하시고, 즉 뭐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뭐가 바뀌었지? 기온이 바뀌었네. 정리합니다. 뭐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 무엇이 바뀌었다? 그렇지. 기온이 변화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프의 포인트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 누구라고? 대류권. 여기는 성층권. 여기는 중간권. 여기는 열권. 1, 5, 8땡.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 함께 가요 이마트를 봤더니만 되게 재밌는 게 있죠. 앞서 이야기했던 그래프 결국 뭐 하면, 우상향하면 뭐가 돼? 안정된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친구하고 어디? 이 친구는 매우 뭐하다? 안정된 상태가 되겠죠. 반면에 자, 얘네들 있지? 얘네 둘은 그럼 안정된 상태가 아닌 뭐겠어? 불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결국 공기가 이렇게 뭐 하겠나? 순환하겠죠. 이해되세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자, 1, 5, 8땡이라고 했는데 대략 몇 킬로? 한 30km 기준으로 이렇게 지면에서 대략 30km 정도가 바로 뭐가 존재한다? 공기의 대부분이 존재한다. 즉 공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 물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30km까지가 공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정리할게요. 보세요. 얘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 그렇지,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얘도 뭐가 일어나?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대류 현상 플러스 알파, 누구도 존재하니까, 물도 존재하니까, 그렇지, 비도 내린단 말이야. 뭐? 기상 현상이 존재한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 자, 또 하나, 대략 몇 킬로? 30km 내에 누가 존재한다? 공기가 존재하는데 30km 끝자락에 누가 있어? 오존이 존재합니다. 오존, O3라고 하는 오존이 존재해요.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오겠지. 그럼 우리가 알아. 뭐를? 오존은 무엇을 흡수한다? 그렇지, 자외선을 흡수하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 뭐가? 에너지가 많겠네? 즉 온도가 뭐해? 높아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들의 이렇게 섞이는 부분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얘를 계면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교재에서 이제 추가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두 번째, 외권의 경우에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누구랑 가까워지나? 그치, 태양과 가까워지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해.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하는데, 얘가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고? 그치, 태양 때문인 거고, 얘가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그치, 뭐 오존에서 자외선을 흡수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계속 긋는 이 흰둥이의 경우 뭐 안정 상태가 되는 거고, 이 노랭스가 바로 뭐가 되는가? 불안정한 상태, 즉 대류가 일어난다. 그런데 아래쪽만 뭐가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해서 교재 내용 잠깐 보면 자 1번으로 기권의 구조와 특징이라고 돼 있죠. 대략 지면으로부터 몇 킬로, 1000킬로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기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기권의 다른 말을 그렇지 뭐라고 한다? 대기권이라고 이야기한다.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구분 기준 봤더니 뭐에 따라?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적어놨죠. 높이에 따라 기온 바뀐다고 이야기했던 거고 총 몇 가지?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 1번 아래쪽에 대륙권, 두 번째 성층권, 그리고 중간권 10권이 있다. 그치?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도드라지는 건 바로 뭐야? 그렇죠. 이 동네 누가 있다고? 이 동네에 바로 오존이 있다. 그래서 온도가 뭐해질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중간권의 경우에는 자 어떻게? 지구가 존재한다면 지구 주위를 이렇게 이동하는 무엇들이 있을까? 돌멩이들이 있겠지. 그 돌멩이를 뭐라고 해? 운석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럼 그 운석이 어디? 지구에 대기하고 부딪히면 샤방샤방 빛이 나겠죠. 별 떨어진 애를 볼 수 있죠. 걔를 뭐라고? 별똥별이라고 하는데 이를 과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유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 뭐라고 한다고? 유성. 그치? 그래서 중간권에서 뭐가 보인다? 유성이 보이는 거고 또 하나 지구가 있고 여기 뭐 있어? 태양이 있다고 치자. 태양풍이 빵빵 이렇게 태양이 폭발해서 태양풍이나 혹은 플레어가 온다고. 그러면 전자들이 대기하고 막 부딪혀서 샤방샤방 아름다운 빛이 나요. 많이 들어봤죠? 누구? 오로라라고 이야기한다.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다시 성층권은 오존이 존재하는 거고 중간권은 누가 있다? 유성이 존재한다. 그쵸? 유성은 운석이 타버리는 흔적. 그리고 이 그러니까 누구? 10권에는 오로라가 있는데 얘는 전자들의 부딪힘 현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내용을 다시 보면 대륙권 기상현상과 대류현상이 같이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대략 30km까지가 거의 대부분의 무엇이 존재한다? 거의 대부분의? 잠깐만. 그치. 거의 30km까지가 거의 대부분의 공기가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성층권은 자외선 흡수한다. 중간권은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그치?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왜? 아래쪽에 수증기가 다 있을 거니까. 되셨죠? 그리고 10권에는 오로라가 발생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해당 내용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다? 대류현상이다라는 거 이야기했고요. 자, 양가로 3번의 기온의 분포와 원인이라고 돼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죠. 대륙권과 중간권의 경우에는 어떻게?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데 자, 무슨 말이냐? 대륙권과 중간권은 지표에서 발생하는 그치?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와. 다시 갑시다. 자, 이렇게 지면이 있고 태양이 있단 말이야. 그럼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있겠지. 이걸 태복이라고 하죠. 태양 그렇지. 복사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이렇게 나가는 게 바로 뭐가 돼? 지복이가 되겠죠. 지구 복사 에너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 틀리지 마세요.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가장 많은 빛의 파장은 자외선이 아니라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반면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뭐야? 그렇지. 적외선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또 하나 앞서 이야기했죠. 오존 층에서 흡수하는 건 바로 뭐라고? 그렇지. 자외선이 된다. 이해되셨죠? 고로 일로 가면 갈수록 멀어지면 멀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를 뭐해? 조금 받겠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해당 상황 자체가 온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성층권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성층권에서는 그치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한다. 10권의 경우에는 태양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온도가 뭐해진다? 높아진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누구다? 그 유명한 복사뭐라는 과정? 평형이라는 과정이죠. 방금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결과론적으로 복사 에너지에는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복사 에너지는 총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존재하겠죠. 그치? 하나가 태복이. 그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존재하는 거고 또 하나 그치? 지복이. 지구 복사 에너지가 되겠죠.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누구라 가정하면 대기라고 가정을 하면 결과론적으로 들어오는 양 자체가 몇이 되고 100이 되고 나가는 양이 몇이 되면 100이 되면
요 동네의 누구? 온도는 일정해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들어오는 양 자체가 예를 들어 100이 됐는데 대기 때문에 나가는 양 자체가 몇이야? 70이 이렇게 나갔다고 치자. 70이 나가. 그럼 여기에 뭐 하겠니? 그렇지. 에너지가 잔류하겠죠. 몇만큼? 30만큼 잔류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잔류하는 30만큼의 에너지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요 동네의 누구는 온도는 뭐 한다? 상승하는 거지. 이해되셨어? 이런 걸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지. 온실 효과. 미안해.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대기의 영향을 받고 펼쳐지는 현상을 온실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고, 되셨죠? 두 번째, 그로 인하여 온도가 올라가는 걸 바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지구 온난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고로 다시 갑니다. 온도 올라가면 온난화가 되고 연평균 기온 자체가 일정해. 그치? 그래서 누구의 영향을 받아? 대기의 영향을 받는 걸 바로 온실 효과라고 이야기한다. 됐나요? 그래서 온실 효과에 의해서 결과론적으로 뭐가 많아지면 관련되어 있는 기체들이 되게 많아지면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겠죠. 걔를 지구 온난화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건 현재 복수와 평형인데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지. 그래서 들어간 양과 나오는 양이 서로 뭐해? 같으면 온도는 뭐해지는 거고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얘기했죠. 반면에 들어가는 양이 100인데 나가는 양이 몇이야? 70이야. 그럼 남는 애 30 때문에 온도가 증가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장을 넘어가기 이전에 자, 아래쪽에 복사평형 실험 설계하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뭐죠? 검은색 알루미늄 캔 뚜껑 닫고 그 다음에 디지털 온도계 꽂았어요. 온도계 꽂았네. 그런데 적외선 전등을 30cm 떨어진 곳에 알루미늄 컬 놓았대. 그리고 2분 간격으로 그치? 20분 동안 컵의 온도를 측정했대.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돼? 누구가? 알루미늄 캔 깡통이 검정색으로 돼 있다는 건 에너지를 굉장히 뭐해? 많이 흡수할 거고. 따단딴딴딴딴 뚠뚠뚠 두둔뚠뚠 샤방샤방샤방샤방 됐지? 그러면 온도가 이렇게 열을 많이 흡수하겠지. 흡수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죠. 흡수한 만큼 모든 걸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방출하는 양도 있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 자체가 서로 뭐죠? 같아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복사 평형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 친구의 그 온도는 결국 시간에 따른 누구? 온도는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다가 일정해지겠죠. 그럼 자 갑니다. 이 구간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자? 복사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 자, 그리고 온실 기초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래프 이렇게 되겠지. 됐나? 자, 다음 복사 평형의 대표적인 예시인데 여러분 170, 30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170, 30을 기억해야 돼. 아까 사례로 이야기했던 결국 태양 복사 에너지가 몇이 들어왔어? 100이 들어왔는데 그렇지? 지구에서 나가는 양은 몇이야? 30인 거야. 그럼 만약 30이 남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 지구 온도 높아진다 그랬지. 그런데 대기에서 반사되는 양도 있고 기타 등등 바로 나가는 양도 존재한다라는 걸 수치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자료 보시면 지구는 연평균 기온 자체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건 결국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 양 자체가 서로 같다는 거죠. 그런데 자, 정리합니다. 흡수된 태양 복사 에너지는 당연히 몇? 100%라 가정하면 자, 지구가 실제 흡수하는 건 몇이야? 70이야. 왜? 대기와 지표에 의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릴까요? 두둥 지면이고요.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될까요? 얘가 그렇지. 대기라고 치자고. 됐나?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원래 몇이 오는데 100이 와요. 100이 오는데 지면까지 도달하는 양은 몇이 도달했냐면 70이 도달한 거야. 뭐야? 30 유실됐지. 그렇지. 대기와 기타 등등에 의해서 흡수 또는 반사가 되는 양이 30만큼 나갔다는 거야. 그럼 자, 우리는 분할할 줄 알아야죠. 몇이 들어왔다? 100이 들어왔다. 그런데 몇이 나가? 30이 나갔지. 그런데 실제 지구에서 나가는 양이 몇이야? 이렇게 몇이 나간다? 70이 나가는 거야. 그럼 자, 정리합니다. 몇은 70 더하기 30은 몇이 돼? 100이 되는 거죠. 즉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몇? 70인 거고. 즉 얘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는 거고 나가는 애가 지구 복사 에너지 얘는
그치, 30이 반사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해서 100, 70, 30을 기억하자. 이해되셨죠? 자, 아래쪽에 온실효과는 이미 이야기했던 거죠. 그치? 자, 결국은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70이 다 나가야 되는데 이 망할 놈이 다 저기서 이렇게 또 반사돼 버려. 그럼 일정량 자체가 이렇게 쌓이겠지. 뭐 5만큼 쌓인다고 치자. 그럼 이게 몇이 나갔을까? 65가 나갔겠지. 그치? 남아버리니까 지구 온도가 뭐였죠? 높아진다. 걔를 지구 온난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되겠죠. 점진적으로 온도가 뭐해? 이렇게 우상향합니다. 이해되셨나? 자, X축이 뭐가 돼? 시간이 되는 거고 Y축이 온도가 된다고 치자고. 됐나?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애를 바로 지구 뭐라고 이야기한다? 온난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온난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 누구 때문에? 그 유명한 온실기체 때문에. 그럼 자, 이 온실기체 대표적인 누구는 온실기체는 누가 있냐? 1번 아마도 이산화탄소를 무조건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이산화탄소. 탄소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화석연료를 줄이자고 하는 거고 또 하나가 누구? CH4 혹은 CFC, KFC 아닙니다. 프레온가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 현실적으로 온실효과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얘입니다. 물이야, 물. H2. 수증기인 거지. 그러나 물의 경우에는 그치?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거지. 그래서 얘는 일단 여기에서는 무시하고 온실기체로 바라보는 게 뭐다? 이산화탄소, 메테인, 그 다음에 프레온가스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양 자체가 뭐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상향해. 즉, 하나가 CO2의 농도가 되면 얘는 바로 뭐가 된다? 지구의 누가 된다? 그렇지. 온도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지금의 상황 첫 번째 1. 화석연료의 뭐가? 그치. 사용 자체가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한다. 됐나?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 당연히 방금 이야기했던 누구? 누가? 누가? 기체의 양 자체가 증가하시겠죠. 그럼 3. 당연히 뭐가?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높아지지. 그치? 지구의 누구가? 온도가 상승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렇죠. 그 결과값을 바로 지구 누구라고 한다고? 온난화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게 지구 온난화와 뭐 앞서 이야기했던 누구? 복사평형을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간단한 거야. 지구 온난화 나쁜 거, 복사평형 좋은 거. 이해했습니까? 온실효과 좋은 거, 복사평형 좋은 거, 지구온난화 나쁜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뭐 온도가 높아지니까 뭐 그치 빙하가 막 이렇게 녹는다고 하잖아. 그치? 그러면 해수면의 누구가 높이가 뭐 할 수밖에 없다?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물론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의 높이가 그냥 무조건 높아지는 게 아니죠. 왜? 물에 뭐가 생겨?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물에 물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하압수로 증가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 이렇게 함께 가요 이마트가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B하고 D가 안정된 상태. A는 기상현상과 대류현상 같이 있는 거고, 그치? C의 경우에는 대류현상만 존재하는 거고. 자, B에는 누가 있어야 돼? 오존이 있어야 되고, C는 유성, 위쪽은 오로라. 다시 순서대로 가는 거죠. 방금 이야기했던 누구는 대륙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자,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 있잖아. 그래서 이 3종 세트를 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아래쪽에 누가 있어요? 일단 오존 있고요. 그 오존 위에 누가 있어야 돼? 유성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치? 그 위에 누가 있어야 돼? 그치? 오로라가 있어야 된다. 다 이응이죠. 이해되셨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형 이제 4번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하다고 해야겠죠. 그치? 태양은 복사 에너지 100 오는데 대기로 흡수되는 건 몇일까요? 그치? 대기에 흡수되고 지면에 반사되는 케이스의 총 합이 30인 거고 지면에 흡수되는 건 70, 고로 지구에서 나가는 건 70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6번의 경우에는 A하고 B. 시간이 흘러가면 점진적으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치?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지. 그러다가 일정해진다. 누구? 복사 평형 상태를 이야기한다. 자, 다시 학교에서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빛의 파장은 무엇이냐? 가시광선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자외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았죠? 자외선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존이 누구? 자외선을 흡수한다라는 게 인식이 너무 강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누구라고? 그렇지. 자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됐죠? 그래서 거의 유사한 문제들의 연속인 거고, 자, 15번 보시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바뀐 거지. 즉, 이 친구 누구? 이산화탄소가 원인이 돼서 결국은 지구의 기온 자체가 바뀌게 됐다. 그럼 얘는 누가 된다? 온실기체가 되겠다. 그래서 16번과 17번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인 포인트가 되는 거고, 특히 17번의 경우에는 시간 지났어요. 몇 분? 그치? 그러니까 그치? 10분이 지났네. 오케이. 야, 10분 지나고 온도가 몇? 그치? 32도로 꾸준히 일정해지겠죠. 이해했습니까? 걔를 복사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한다. 다 같은 문제들이 연속인 거죠. 문제 풀어보시고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힘내세요. 감사합니다.